자, 첫 번째 시간으로 오토데스크 세나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기죠, 자기. 자기 재질인데, 이 자기라는 형태는 표면이 딱딱하면서도 광택이 강한 재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셔야 될 게, 표면이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빛 때문입니다. 빛 때문. 즉 조명이 물체 표면을 비추고요. 물체 표면을 비출 때 빛이 넓게 퍼져나갑니다. 광택에 의해서. 광택에 의해서는 빛이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느낌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라믹이란 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체 표면 자체가 딱딱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광택에 의해서 부드러운 느낌도 동시에 나타내더라.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라믹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옵션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보시면은 몇 가지 옵션이 없습니다. 이 타입이라는 부분에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포세린이라는 부분과 세라믹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포세린이라는 거는 세라믹의 어떤 모양이 질그릇 같은 느낌을 나타냅니다. 세라믹 모양 자체가 질그릇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러면 세라믹이라는 거는 이 자기 모양이,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느낌, 자기의 모양이나 또는 느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포세린에서 세라믹으로 바꾼다고 해서 옵션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자들, 그러니까 현재 요 세라믹이라는 어떤 재질 타입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어떤 텍스처 형태로, 그러니까 글자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할 때 각각의 어떤 느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 수치들을 프로그래밍화 시켜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래밍화 된 어떤 데이터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유형만 바꿈으로써 원하는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브젝트는 세라믹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A죠. A는 세라믹으로 적용하고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빈 슬롯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자, 이거 이름을 B로 바꾸고요. 포세린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브젝트 어사인 시키고요. 자, 렌더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셋업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GI는 오프 시키고요. 여기에 FG만 온 된 상태고 기본값입니다. 그러면 렌더러 가셔가지고 이 버킷 사이즈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좀 렌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64로 하죠. 그러면 커먼에서 640에 480 이렇게 해주죠. 자, 렌더링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미싱 맵 코디네이트라고 뜨죠. 이거는 뭐냐면은 매핑 좌표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세린이라는 거는 세라믹의 모양이 질그릇과 같은 걸 뜻하는 거고, 세라믹은 어떤 도자기, 우리가 얘기하는 도자기의 느낌인데, 그런 것 자체도 매핑 좌표가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질그릇 모양이기 때문에 매핑 좌표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각 오브젝트에다가 매핑 좌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UV 맵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박스 형태로 지정하겠습니다. 카피하시고요. 파스텔 시키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들은 약간 노이즈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 물체의 인형 때문에 이렇게 약간 느낌 자체가 좀 이상하죠. 물결무늬 치는 듯하고. 그렇죠. 일단 요 벽체 부분하고 바닥에다가 스탠다드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중에서 밝은 회색 계열로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세라믹은 광택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물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이 표현이 안 될 때는 주변 물체의 색상이나 질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컬러라는 부분이 있고 맵이 있습니다. 이거는 컬러는 아래쪽에 색상을 통해서 느낌을 표현하는 거고요. 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넘 버튼 클릭해서 이 맵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컬러 값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맵을 지정하겠습니다. 넘 버튼 클릭하셔서 비트맵. 자, 여기에서 마블 재질, 요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어사인 시키시고, 맵 좌표는 뭐, 근데, 맵의 크기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피니시라는 부분에 마감이라는 뜻입니다. 마감. 마감이라는 거는 이 광택의 어떤 정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 글래스, 글레이즈드, 하이 글로스라고 되어 있죠. 하이 글로스. 광택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광택이 강하다, 높다는 뜻이고요. 글레이즈드라는 말은 뭡니까? 광택이죠, 광택. 높은 광택을 표현한다, 그 뜻이죠. 자, 이걸 뭐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표면의 광택이 좀 약간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죽어버린다 얘기하죠. 표면 광택이 죽어버립니다. 좀 낮게 설정되는 거고요. 하이글로시의 경우는 광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광택이 강하냐 약하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가장 많이 직접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걸 스펙컬러라고 얘기하죠. 스펙컬러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펙컬러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물체에 빛을 받았을 때 밝게 빛나는 부분을 그걸 스펙컬러라고 얘기합니다.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광택 부분, 이걸 스펙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펙컬러 영역이 좁으면 좁을수록 광택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펙컬러가 넓게 퍼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나갈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광택이 약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광택 자체가 약하다. 즉 빛이 강하고요. 광택이 강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분에 빛이 집중이 돼서 아주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거는 광택이 강하다 또는 반사가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을 보면은 넓게 빛이 퍼져나가고 있죠. 즉 마치 산란이 되듯이 또는 확산이 되듯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빛이 어떤 특정 부분은 밝고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빛이 넓게 퍼져나가고 있죠. 이걸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광택이 죽었다. 매트라는 게 있는데, 매트는 광택이 없는 걸 뜻합니다. 매트라는 용어가 앞으로 많이 등장할 텐데, 이거는 광택이 없다 또는 무광택 재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광택 재질 또는 이걸 뭐 무반사, 그 다음에 무굴절 재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매트 재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자, 하이 글로시 상태에서 두고요. 자, 두 번째는 세팅으로 두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광택이 많이 죽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복사를 하나 해둘까요?
자, 보다시피 이쪽이 아주 광택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반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밑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세틴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광택이 약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피니시 범퍼라고 있는데요. 이건 마감 범퍼라고 합니다. 범퍼라는 거는 물체 표면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준 걸 범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런 개념이죠. 자, 요걸 보면요. 자, 이걸 그냥 일반 재질로 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일 같은 걸 보면은, 자, 이렇게 어떤 맵의 어떤 중간 부분에 보면 줄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맷지가 이렇게 선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각과 음각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양각이죠. 양각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뭡니까? 안에 줄눈이 들어간 이 부분이 음각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 부분이 양각이고요. 안으로 들어간 이 부분이 음각 부분에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 마루 바닥이나 또는 복도 같은 데 보면 요즘에 전부 이런 식으로 줄눈을 많이 이런 객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맵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부분과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퍼라는 기법이 하나가 있고요. 범퍼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여기 뒤에다가 MENT를 붙여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범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 이걸 닫아버리고요. 범퍼, 디스플레이스 이 두 가지 모두 다 맵을 이용하는 겁니다. 맵을 이용해서 재질의 요철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이미지가 양각과 음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양각과 음각의 요철감 이걸 나타내고자 할 때 범퍼, 디스플레이스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범퍼는 가상입니다. 가상으로 CPU 계산을 통해서 이미지가 마치 요철이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범퍼입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스는 실제 물체를 모델링 해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디스플레이스 적용하면요. 실제 객체가 모델링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플레이스 같은 거는 주로 산악 지형 있죠. 산악 지형 같은 거 아주 울퉁불퉁한 느낌이 강한 지형 또는 뭐 계곡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계곡 양쪽으로 바위들이 울퉁불퉁하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데 그런 어떤 지형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스죠. 하지만 범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가상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CPU가 양각과 음각의 그 느낌 자체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럼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맵을 통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범퍼라는 기법을 통해서 물체의 요철감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이걸 적용시켜 주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UV-뜰 맵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맵스라는 파라미터에 보면 역시 범퍼라고 있습니다. 범퍼. 그러면 클릭해서 범퍼 맵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범퍼 맵은 없습니다. 범퍼 맵은 사용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범퍼 맵을 알파 맵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요. 알파라는 것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맵을 뜻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자, 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고요. 이거는 좀 느낌은 다르긴 한데 이 범퍼 맵 또는 알파 맵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맷지 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물체 표면은 흰색으로 약간 흰색 또는 약간 연한 회색 이렇게 처리하는 기법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범퍼 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사용하기 쉬운 기법이 뭐냐면은 드래그해서 놔버립니다. 이렇게. 이때 카피나 인스탄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피 하시고요. 자, 30 정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세라믹의 범퍼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범퍼라는 거는 물체 표면에 요철감을 주는 것이다. 기법이다. 그걸 범퍼라고 얘기한다. 그 유사한 게 디스플레이스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스는 실제 물체를, 실제 객체를 변형시켜 버리는 거고, 범퍼는 CPU가 가상으로 맵을 이용해서 요철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자, 보시면 훨씬 더 이 부분이 다르죠. 자, 여기 오셔가지고, 자, 요거는 범퍼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표면에다가, 이 약간 패턴을 주는 겁니다, 패턴. 자, 인업을 시키고요. 저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브. 위브라는 거는 뭡니까? 약간 파형 같은 거죠, 파형. 자, 요 부분 해보십시오. 약간 파형 같은 게 나타나죠? 바로 이게 위브입니다. 자, 물결 모양 같은 거. 자, 어마운트 수치를 통해서 범퍼의 양을, 그러니까 파형의 어떤 그 정도값,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위브 값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죠.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거의 옵션들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분과 이 부분. 훨씬 이 부분이, 어떤 거칠기가 더 강하게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어마운트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자, 커스텀을 이용하게 되면은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맵. 이때 맵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범퍼 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메다 부분에 소스라는 부분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토파렌 들어가면 원래로 돌아오고요. 이미지 부분을 클릭해서 맵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소스라는 부분 클릭하면은 맵의 경로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맵들은 사용자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대강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도로 픽셀로 하겠습니다. 픽셀로 한 500에 500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T자 누르면은 정력석과 배경색이 초기화되죠. 이 상태에서요. 필터 메뉴에 보면 클라우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렌더 있죠? 렌더 클라우드. 자, 이렇게 적용하면은 흰색과 검은색이 서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용할까요? 클라우드. 자, 이렇게 하시고 내가 조금 더 모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S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하겠네요. 자, 맵을
범퍼 맵. 확장자는 JPG나 또는 뭐 PNG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JPG로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맵을 정의하는데요. 자, 강도를 좀 올릴까요? 자, 이 부분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자,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흰색과 검은색으로 점점이 찍혀 있죠. 이 부분. 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미지가. 즉, 검정색은 마치 이미지가 없는 것처럼 투명하게 원래의 색깔, 이 색깔 요 분홍색이죠. 분홍색 색깔 그대로 표현되고요. 흰색으로 점이 찍힌 부분, 흰색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범퍼의 역할이죠. 자, 그럼 포지션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이 값을 굉장히 스케일 기능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밀리미터로 지금 세팅이 됐는데 사실 밀리미터보다는 인치계에 가깝습니다. 인치계에 가깝기 때문에 크기를 아예 작게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크기를 아예 작게 하시든지 또는 아주 크게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개조로 이거는 작업을 하시면서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사실 인치계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릴리프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이 릴리프 패턴이라는 거는 이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치 진흙으로 찍은 듯한 느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릴리프 패턴입니다. 범퍼는 꺼버리고요. 릴리프 패턴 한번 적용해볼까요? 자, 보면은 좀 다르죠. 마치 진흙을 더 씌운 듯한 느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준 거고요. 사실 이거는 뭐 별 잘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컬리전이라고 했는데요. 이 앰비언트 오컬리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말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요. 주변 패색이란 패색이라고 합니다. 패색. 주변 패색. 이 앰비언트라는 거는 어두운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어두운 부분. 원래는 앰비언트라고 해서 뭐 그림자 영역, 환경 영역 이런 식으로 영어도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두운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클리전이라는 거는 그 어두운 부분을 빛이 닿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은 엣지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충분하게 닿지 못해서 이 특정한 엣지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이죠. 어둡기 때문에 건축물의 엣지 자체, 그러니까 벽선이라든지 기둥의 선 자체가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쓰는 기법이 앰비언트 오클리전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앰비언트 오클리전을 쓰게 되면은 이 엣지, 빛이 닿지 않아서 어두웠던 그 부분을 색깔을 약간 진하게 덧붙여가지고 표현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앰비언트 오클리전 기능인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빛이 닿지 않아서 어둡게 되는 부분, 모서리 부분들을 약간 진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장면은 오브젝트의 중심에다 빛이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면 라운드 코너라는 거는 모서리를 둥글수름하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오브젝트를 보면은 각진 오브젝트가 없죠. 각진 오브젝트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각이 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라운드 코너라는 걸 이용해서 각이 진 부분을 가상으로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서 약간 둥수름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세라믹의 오트레크 세라믹의 특징, 그리고 포세린의 특징, 그 다음에 피니시에서 하이글로스, 세틴, 매트의 특징, 그 범퍼. 자, 이 부분만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